끊임없는 피로에 지친 당신을 위한 완벽 해결책.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혹시 침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눕기까지 피로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나요? 혹시 뭘 해도 기운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식탐까지 늘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버드, 컬럼비아, 코넬 등 유수 대학에서 공부한 면역학 전문의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에이미 샤가 당신의 피로와 완벽하게 결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끊임없는 피로의 원인은? 에이미 샤는 우리 몸의 호르몬, 면역체계, 장 건강 세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잃고 만성 피로, 염증, 심지어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피로 회복의 비밀. 에이미 샤는 WTF 계획을 통해 단 2주 만에 당신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겁니다. 호르몬 균형. 우리 몸의 신호 체계인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면역력 강화. 면역 체계를 최적화하여 질병과 싸울 힘을 길러줍니다. 장 건강 개선.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삶을 위한 WTF 계획. 맞춤형 간헐적 단식, 생체 리듬에 맞춰 몸을 리셋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적의 식단,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면과 운동, 깊은 수면과 적절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당신도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이미 샤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계획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WTF 계획을 시작하고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를 읽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5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저자 에이미 샤. 출판일 2024년 7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피로와 결별하는 법을 알자. 책 소개. 내가 죽도록 피곤한 이유를 이제야 찾았다.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행복해졌지?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베개를 머리에 묻을 때까지 피곤을 달고 사는 일상은 너무나 흔하다. 의사나 누군가에게 내 컨디션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정상이니 괜찮다라고 한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건 정상이라며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정말 괜찮은 걸까? 피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둘 수는 없다. 하버드, 컬럼비아, 코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면역학 알레르기 전문가인 에이미 샤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학적 통찰로 무장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에이미 샤가 제시하는 WTF 계획은 단 2주 만에 당신의 삶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몸이 외치고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낼 힘도 없었다면 에이미 샤가 제안하는 계획에 동참해보자. 강력한 삶의 동기를 느끼며 평생 넘치는 에너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에게서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활력을 되찾아줄 것이다. 이제 내일은 개운하게 일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저자 소개. 저자 에이미 샤. 의료인. 코넬, 컬럼비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대학, 하버드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공부한 알레르기, 면역학 의사이자 영양 전문가.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라이프 전문 미디어인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웰빙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TV쇼, 팟캐스트 및 잡지에 출연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지치고 무기력한 일상을 탈출하는 피로 회복의 해답. 늘 지치고 탈진되며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에 시달리는 일상이 지겹다. 끊임없는 피로와 식탐,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싶어 포털 사이트를 의지하곤 한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왜 여전히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왜 누구는 원하는 만큼 먹어도 날씬할까? 책 한 권을 다 읽기 힘들 정도로 집중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몸의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역력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올바른 생체 리듬 단식과 식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아프고 피곤하지 않게 몸을 돌보는 방법,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튼튼하게 사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 유전자에 굴복할 것인가? 에너지를 스스로 좌우할 것인가? 통장 잔고는 걱정하면서 에너지 잔고는 왜 걱정하지 않는가? 지금 에너지를 저축하지 않으면 몸은 더 많은 이자를 받으러 온다.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결합하여 피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더 깊은 수면과 더 많은 에너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재설정한다. 단기간에 5에서 10K를 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활기찬 삶을 위한 에너지는 에너지 3요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얻을 수 있다. 호르몬은 아무 이유 없이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엇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에이미 샤가 제시하는 대로 에너지 3요소를 최적화하여 건강한 삶을 계획해보자.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 책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2가지 의사면허를 보유한 전문의로 코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하버드,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했다. 무엇보다 나 역시 2아이의 엄마로서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며 암흑기를 맞아봤다. 교통사고를 낸 이후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키우며 몸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쉴 새 없이 일했다. 마침내 효과 있는 계획이 나왔고 직접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자 환자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여성들의 피로를 극복하는 데 진료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계획으로 효과를 본 환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 이 계획은 내 인생을 바꿨다.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단서는 우리 몸에 존재한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이롭게 작용해야 하며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지면 의사와 상담해서 그 증상이 호르몬 불균형 탓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추리 게임에 가깝겠지만 WTF 계획은 여러 단계에 작용하여 다양한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똑같이 고생해봤다고 말했다. 저도 통제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내 몸이 고장 났고 이런저런 증상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서로 상관없는 증상 같더군요. 하지만 실비야, 그 모든 게 연관돼 있어요. 당신처럼 내 검사 결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아무도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외쳐댔죠. 당신도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실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우리는 뇌가 다른 신체 부위의 염증에 면역을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 훌륭한 연구에 따르면 뇌는 우리 방어 체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다른 신체 부위의 감염을 감지한다. 원인이 저질 식단이든 수면 부족이든 우리 몸은 전신에 퍼진 불을 끄기 위해 무리해서 일할 것이다. 일단 염증이 침입하면 중증도에 따라 일을 시작하도록 설계됐고 염증이 생긴 응급 부위에 집중하여 다른 부위의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난 하루에 5시간씩 자도 괜찮아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몸과 정신에 필요한 수면을 부정해서 말 그대로 수명을 당겨 쓰는 것뿐이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5시간에서 7시간, 혹은 그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온갖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1.7배 상승했다.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될 확률이 1.7배 높아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화학 물질과 생명작용은 기분과 생각, 감정에 영향을 주며 이 모든 요인이 스트레스와 에너지 수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풀려서 불안할 때 속이 불편해진 적 있는가? 그 이유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연결하고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 균형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어그러진다. 하루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에너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기운차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평생 살아갈 수 있다. 문제는 호르몬과 염증, 그리고 장이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간과하는 수많은 여성을 위해 죽도록 피곤한 이유를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를 계속할수록 모든 징후는 호르몬 불균형을 가리켰다. 사실 이런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부신피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나는 연수 시절 초기의 부신과 부신의 기능 아드레날린,
알도스테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통하는 코르티솔 분비를 연구했다. 하지만 의대에서 부신 피로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부신 피로는 정식 진단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개념에 흥미를 느꼈다. 부신 피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투쟁과 도피의 경보가 울리면 부신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논문에 쓰기 좋은 두루뭉술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의학 서적에 부신 피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 호르몬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항상 피곤하겠는가? 그래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부신 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증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부신 피로와는 다른 극단적인 호르몬 불균형이었다. 나는 영양과 장,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깊이 연구하면서 이 피로를 물리칠 식단 계획을 구상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기니피그가 되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기록했다. 내 이론을 시험하고 에너지를 채울 식단 전략을 개발했다. 정신과 호르몬, 염증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과학의 이름으로 레몬주스 카이엔 고추 해독을 시도했다가 뉴욕 길거리에서 고꾸라진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대성공이었다. 올바른 배합을 찾아내서 호르몬 균형을 이뤘고 내 몸에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얻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 내가 로티 같은 전통 음식이나 카주 카틀리 인도식 액상 버터인 기버터와 설탕, 견과를 넣은 마른 목골의 달콤한 디저트 같은 간식을 끈차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고모들은 거의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디저트와 로티 없이 무슨 재미로 산다는 거니?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가족들은 내가 왜 이런 일상 식품을 마다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풀만 먹고 산다며 놀렸다. 하지만 곧 기운이 넘치는 나를 보고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쌩쌩하게 달리고 진료하러 다니고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책을 쓰거나 블로그를 썼다. 이제 아무도 단 것이나 탄수화물을 권하지 않았다. 그러다 몇 년 전에는 의사 친구들과 함께 마추픽추로 여행을 갔다. 그때 매일 등산하면서 새로 채운 에너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처음 깨달았다. 다들 피곤해하고 멈추고 싶어 해도 나는 에너자이저 토끼처럼 멀쩡했다. 몇 년 동안 없었던 에너지가 넘쳐났다. 등산을 마치고 친구들은 내게 어떻게 헐떡대지도 않냐고 물었다. 심지어 페루에 노련한 가이드도 질문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가이드로 일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수월하게 등산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잠깐만, 진짜로? 나는 생각했다. 땀 한 방울 안 났는데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의사로서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너지를 결정하는 3요소. 지금쯤 당신도 궁금할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그토록 가뿐하게 해줬던 계획이 뭘까? 나는 몇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리셋 계획을 개발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가라는 의미를 담아 WTF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호르몬과 면역계 그리고 장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자주 균형이 어그러진다. 에너지를 높이는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핵심은 3가지 체계의 균형을 잡는 데 있다. 호르몬.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신호 체계로 작용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대부분 조절한다. 여러분은 에스트로겐이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일반적인 호르몬에 익숙하겠지만 그 밖에도 온갖 절묘하고 복잡한 역할로 신체 기능을 매끄럽게 조절하는 호르몬이 많다. 호르몬 체계는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호르몬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도시의 도로 체계와 비슷하다. 이 호르몬은 모두 뇌의 호르몬 신호에 반응하며 다른 호르몬 분비샘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와 연결되고 뇌하수체는 갑상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부신과 난소 혹은 고환과 연결된다.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뇌와 이어진다. 결국 모든 게 연결돼 있다. 뉴저지 유료도로 63번 출구에서 사고가 나면 몇 칸씩 차가 밀리고 몇 시간 동안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면역계. 면역계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질병 같은 침입자를 막는 방어막이다. 독감이나 일반 감기와 싸울 때 이 면역계가 일한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을 위협하면 면역세포가 용감한 보병처럼 반사적으로 전투에 나선다. 이런 염증 반응이 끝나면 군인들은 다시 기지로 돌아가고 경보 체계를 꺼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유로 응급 상황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낯선 음식이나 독소의 형태로 계속 위협이 돌아온다. 결국 해로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이런 염증 반응은 뇌와 신체에 위험 신호를 보낸다. 장 건강. 장 건강은 소화관의 미생물 균형을 가리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욕구부터 기분, 당연히 에너지 수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과 장은 공생관계를 이룬다. 호르몬은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장세균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한다. 장세균은 호르몬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과잉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배출을 방해하기도 한다. 소화기가 고장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위산역류나 소화불량, 과민 대장 증후군 등 수많은 만성 문제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세 가지 체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작용하며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에너지 3요소라고 부른다. 하나라도 균형이 어긋나면 전반적인 불균형이 발생해서 바쁜 하루를 헤쳐나갈 에너지를 훔쳐간다. 한 가지 체계를 고치면 다른 두 가지도 개선된다. 에너지의 3요소가 한번 균형을 이루면 에너지는 치솟기 마련이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혹은 모두 체계의 균형이 어긋나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면 다른 일을 할 에너지는 줄어든다. 진이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심하게 피곤해질 뿐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자원도 부족해진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만성이 되면 알레르기와 질병에 민감해진다. 염증과 질병,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 체계를 되돌리고 호르몬을 안정화하는 한편 에너지 3요소의 균형을 이뤄서 감염과 질병을 물리쳐야 한다. 문제는 흔한 호르몬 불균형 증상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과 식단 변화로 쉽게 고칠 수 있다. 에너지 3요소를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일종의 간헐적 단식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식단 계획을 수립했다. 내 식단을 정비하는 한편 수면을 우선순위로 삼고 운동 루틴을 바꿨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연습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간헐적 단식과 생체 리듬, 장 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덕분에 내 경험을 과학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 계획으로 내가 효과를 봤다면 다른 사람도 가능할 것이다. 나는 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생각했다. 난 왜 잠을 충분히 못 자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피곤했고 기분이 오락가락했으며 수면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나는 WTF 계획으로 환자들을 치료했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은 활력을 한 명씩 되찾기 시작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진료에 활용하면서 더 널리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온라인 코칭을 제공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이후로 강좌와 온라인 상담, 대면 검사 등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를 지도했다. 시행착오와 긍정적인 사례 연구를 거쳐 바쁜 현대인의 일정에 새로운 과학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일반 음식,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먹는다고 해도 오늘날 농업 방식이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 비유기농 유제품과 채소, 고기, 그리고 생선에는 저마다 다양한 수준으로 호르몬이 가득하다. 생각해보자. 상업용 가축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소젖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다. 이런 호르몬은 우리의 음식과 음료에 들어가서 우리 호르몬을 망친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은 유기농 우유와 치즈를 선택하고 농약을 친 채소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고지방식을 섭취한 양식 생선도 피해야 한다. PCB로 알려진 폴리어마바이페닐을 비롯한 독성 물질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PCB는 화학 혼합물로 과거 냉각제와 윤활제에 사용됐지만 피부 발진, 간 손상, 심지어 동물의 암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 더는 생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역을 위주로 우리 주변 환경에서 지금도 발견된다. 또 조심해야 할 화학 물질이 글리포세이트로 작물과 식물 제초제로 널리 쓰인 이 물질은 농작물과 고기, 포장식품 리츠 크래커나 오레오에서도 나왔다. 심지어 물에서도 발견된다. 여러 연구가 상충하긴 하지만 글리포세이트가 호르몬을 교란하며 생식 기능 저하, 암, 당뇨병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물질은 신성한 장 세균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FDA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했다. 누가 이런 걸 몸에 넣고 싶겠는가? 간헐적 단식 요약 정리. 바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간헐적 단식 방법은 생체 리듬 단식이다.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먹는다.
간헐적 단식이 처음이라면 12시간 단식, 12시간 식사 정도로 천천히 시작해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없으며 자기 몸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단식 주기를 변형해 어느 날 12시간 동안 금식했으면 그 다음은 14시간이나 16시간으로 바꿔도 좋다. 호르몬이 적응하기 쉽고 스트레스가 덜 가는 방법이다. 열량 섭취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집중한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시간대에 과식하지 말자. 식단과 식사 시간은 미리 계획한다. 일정이 허락한다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단식을 깨고 12시에 점심을 먹은 뒤 3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 게 좋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최고다. 견과, 씨앗, 과일, 베리,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 바라 콩, 두부, 통곡물, 콩을 먹어라.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 음식에 집중하자. 특히 붉은 고기와 당,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은 금물이다. 단식 시간에 배고프면 물이나 열량이 없는 음료 커피와 차로 허기를 달래보자. 땅콩버터 1숟갈, 얇게 자른 아보카도, 견과 한 줌 등 당이 없고 40칼로리 이하인 음식을 먹어라. 단식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하는 공복 운동은 단식이 신진대사에 가져오는 효과 예를 들어 대사 전환을 극대화한다. 또한 자가 포식을 활성화해서 세포를 재생한다. 적당하거나 격렬한 운동이 끝났을 때 식사해라. 공복 운동이 힘들면 먹고 나서 운동하면 된다. 단식하는 동안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라. 하루에 2.4에서 2.9는 마셔야 한다.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해라. 다음 질문 중에 하나라도 걱정되는 게 있으면 단식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라. 에너지가 안정적인가? 월경 주기는 일정한가? 식탐과 허기는 어떤가? 잠은 잘 자는가? 간헐적 단식은 빨리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간헐적 단식에 임하자. 분명한 단식 목표를 세워라. 충분히 쉬어야 한다. 밤에 최소한 7시간 자라. 더 많이 자야 한다. 낮에 20분 정도 토막잠을 자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짬을 낼 수 있으면 낮잠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